안녕하세요. 부루의 토크입니다. 점점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는 722만 명으로 10명 중 2명이 혼자 살고 있고 2050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40%로 10명 중 4명이 혼자 살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요. 여기에는 미혼, 이혼, 사별한 사람들까지 포함되므로 앞으로는 나이가 들어도 인생을 동반자 없이 홀로 살아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노후에 독신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찌 보면 외롭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누구나 겪게 될 일입니다. 따라서 혼자 살아도 행복하게 나이 들 수 있는 법을 알아두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은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공공정책 및 정치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넬리아킴 키슬레브를 소개합니다. 그는 저서 혼자 살아도 괜찮아를 통해 배우자가 없어도 행복하게 나이 드는 법에 관한 지혜와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아내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결혼 생활은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아요. 아무런 열정이 없죠. 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 뿐이에요. 하지만 혼자 늙어가는 것도 너무 두려워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9세 기혼남이 남긴 글이다. 사실 사람들이 결혼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뿌리 깊은 이유 중 하나는 긍정적인 데 있지 않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이 홀로 나이 들어 머리맡을 지켜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결혼을 선택한다. 가령 이런 모습이다. 늙고 병든 몸으로 사람들 사이를 쓸쓸하게 걸어도 누구 하나 말을 걸어주지 않고 온종일 우두커니 공원 벤치에 앉아 날아드는 비둘기에게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며 어제와 같은 오늘을 보내고 해가 지면 낡은 가구가 가득한 아파트로 돌아와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누가 장례를 치러줄까 걱정하며 잠드는 모습.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에 괴로워하다가 그런 상황을 피할 방법을 찾는다. 누군가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고민의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인다. 내 곁에 항상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특히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놓이고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 같다. 그러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외로움이라는 감정과 그것이 동반하는 여러 부정적인 영향은 사실상 결혼과 관련이 없다. 실제로 결혼은 노년기의 외로움을 피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오히려 독신으로 오래 산 사람들이 나중에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더욱 잘 대처한다. 지금부터 여러 연구 결과와 내가 시행한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 노년기의 독신도 자신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첫째,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라. 행복하게 사는 노년기의 독신들에게서 처음 발견한 공통점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대개 인생의 마지막 시기가 되면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인생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대개 노년기의 독신들이 해결하지 못한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정상적인 삶으로 여겨지는 결혼 생활을 끝까지 지속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사는 노년기의 독신들은 자신이 선택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사별해서 독신이 된 경우에는 배우자를 잃은 상실감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전통적인 가족 단위의 삶을 살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한 조사 기관에서 60세 이상 노인 중 미혼 독신을 대상으로 그들이 살아온 과정을 조사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한 사람은 처음부터 결혼을 그다지 하고 싶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결혼 생활 대신 사회적 유대감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살았다. 친구, 넓은 의미의 가족, 공동체와의 관계 덕분에 자신감을 가졌고 사회로부터 배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 사람은 적절한 사람이 없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었거나 다른 사람을 만날 여유가 없었다는 등 상황을 탓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상황적인 이유로 독신이 된 사람 중에서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평가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고
처음부터 독신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처럼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권리를 즐겼다. 그렇게 본다면 오래 독신으로 산 이들은 나는 왜 혼자인가라는 질문에 빨리 편해질수록, 다시 말해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을 이루지 못해 잃은 기회를 빨리 인정할수록 사회적 편견을 깨고 독립적인 삶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몇몇 연구를 보면 장기간 독신으로 살아온 사람 중에서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외로움 지수가 낮았다. 익명의 한 블로거는 이런 글을 남겼다. 우리는 점점 나이를 먹는다. 거울을 보면 주름이 또 하나 늘어있다. 나는 아직 혼자이고 결혼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뭐 어쩌겠는가. 적절한 이유만 있다면 상관없다. 오히려 옳다. 신이 허락하지 않아서. 과거의 한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가 싫다는 이유로 아무나 만나고 싶지는 않아서. 이런 이유라면 말이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자신이 선택해서 혼자 사는 것이고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했다. 온전히 자신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더 자신감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 유럽 사회조사의 연구도 같은 맥락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미혼, 이혼, 사별 그룹의 29%는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기혼 그룹은 25%만 그렇다고 답했다. 더욱이 평균 이상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혼 그룹은 이 수치가 37%로 증가했지만 기혼 그룹은 29%에 그쳤다. 이런 차이는 노년기의 독신이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에 자율성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강조한다. 둘째, 고독을 즐겨라. 인터뷰를 할 때 자주 들은 말 중 하나는 나이가 들면 외로워질까봐 걱정된다였다. 일부 젊은 사람은 혼자 살면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노년층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행복한 독신들은 외롭다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겼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혼자인 삶을 즐겼다. 그들은 고독과 외로움은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으며 독신들이 외롭게 살 것이라는 편견을 물리쳤다. 71세 여성 로니의 경우가 그랬다.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사는 그녀는 블로그에 이런 글을 썼다. 혼자가 좋고 조용한 게 좋고 사람들과 너무 자주 어울리고 싶지 않다고 하면 이상한 걸까? 고독을 즐기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르다. 내가 고독을 즐기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나는 이제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힘들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나면 기운이 빠진다. 누군가와 밥을 먹거나 친구가 놀러오면 심지어 내가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일지라도 한동안은 혼자 있고 싶다. 정말이지 기운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불행하거나 우울해지는 사람과 고독을 즐기는 사람을 구별해야 한다. 많은 노년기의 독신이 혼자 산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많은 시간을 고독하게 보낸다. 고독하게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면 때로는 함께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독신은 그 시간조차 조화롭게 보낸다. 그들에게 고독은 외로움이나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혼자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다.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존 카시오포는 인터뷰에서 외로움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혼자라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종종 그 둘을 같은 의미로 오인하죠. 고독을 즐기면서도 죄책감 때문에 배우자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더 큰 죄책감에 빠지죠. 행복한 독신은 행복한 부부만큼 잘 살아요. 노년기의 독신들이 더 행복해지려면 외로움, 독신, 고독의 의미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외로움을 피할 실제적인 방법을 찾아 불안감을 줄이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다음은 60대 여성 다이앤이 남긴 글이다. 그녀는 2차례 이혼하고 현재 시애틀에 살고 있다. 아주 오래전 나는 누군가와 결혼했다. 그 결혼 생활이 끝나고 처음으로 독립이라는 것을 했다. 처음에는 너무 외로워 죽을 것만 같았다.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대화를 나눌 사람도 안아줄 사람도 어깨를 만져줄 사람도 없었다. 그때를 돌아보면 웃음이 난다. 혼자 산 지 고작 6개월째였다. 6개월. 하지만 그때는 그 시간이 영원할 것 같았다.
이제 20년째다. 지금은 혼자가 편하다. 이제 나는 꼭두 새벽부터 70년대 로클롤에 맞춰 춤을 출 수도, 욕실을 카를로스 실바 신전으로 만들 수도 있다. 좋든 나쁘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우리가 부부들에 관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대개 부부는, 특히 나이 든 부부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고 어떤 일이든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외로움으로 가장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 그들일 수 있다. 진정한 고독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부가 고독에 대한 근육을 단련하지 않는다면 동년배의 독신들보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에 더 쉽게 상처받을 수 있다. 독신으로만 산 사람은 혼자라는 말을 중립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거나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생활이나 일상에서 고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이 들어 이혼이나 사별을 겪을 때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 수 있다. 다이애는 독신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재발견하는 과정을 겪고 나서야 고독을 즐기며 혼자인 생활에 편해질 수 있었다. 진정한 자유를 꿈꾼 시인이자 사상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혼자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고독만큼 마음 맞는 동반자를 만난 적이 없다. 셋째, 안정감을 주는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라. 사람들은 나이에 따른 어려움을 실제로 경험해도 생각보다 잘 대처한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독신들의 특징 중 하나는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사태를 예측하고 그것에 대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터뷰 응답자 중 일부는 여유 자금을 저축하고 일을 계속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유언장을 작성했다. 이처럼 노년기의 독신들에게 행복이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뿐 아니라 신체적, 경제적 제약을 관리하는 현실적인 문제와도 관련 있다. 특히 노년기에는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건강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재정적인 수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보험을 들거나 저축하는 등 노후 대비용 자금을 계획하고 준비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만큼의 돈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새로운 해법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동주거 형태는 주거비 절감뿐 아니라 노년기의 외로움 해소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 토론토에는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거 모델이 있다. 이곳에서는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각자 다른 역할과 책임을 맡아 도움을 주고받는다. 독신 노인이 젊은 사람과 집을 같이 쓰면서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는 방법도 있다.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집안일이나 개인 용무가 필요한 물리적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말동무가 생긴다는 장점이 있으며 안정감도 높아진다. 대신 젊은 사람은 집세를 아낄 수 있고 나이 많은 룸메이트에게서 사회적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홈쉐어링 프로그램이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인기를 얻고 있는 또 다른 모델은 손주가 조부모와 함께 사는 형태다. 손주가 방세를 내지 않고 살면서 조부모를 돌봐주는 방식이다. 혼자 사는 노인이 여행객에게 남는 방을 임대하는 방법도 있다. 방을 빌려주는 노인은 여행객 덕분에 말동무도 얻고 안정감도 느낀다.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는 독신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혼자 살면서도 누군가가 자신의 삶에 함께하도록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주도적인 삶을 살았다. 넷째,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어라. 나이 많은 독신들은 사회적 도전을 2배로 경험한다. 즉, 나이에 대한 편견과 독신에 대한 편견을 동시에 겪는다. 오랜 기간 혼자 산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비난을 사고, 나이 많은 사람은 아프고 지루하고 힘들게 살 것이라는 편견을 산다. 행복하게 사는 노년기의 독신들은 이런 사회적 압박과 편견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조절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회를 찾는 데 익숙해 인맥이 잘 구축되어 있어 그 인맥을 중심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다. 사람들의 비난과 편견을 받아도 혹은 인생의 급격한 변화가 닥쳐도 자기 인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고 결과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다. 실제로 결혼 경험이 없는 노년기의 독신들은 결혼했다가 나중에 독신이 된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고 혼자 사는 삶을 더 즐기고 사회적 지원을 덜 필요로 한다. 올해 60세인 미혼녀 메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말 현명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기준으로 삼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들을지는 개인의 몫입니다.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자신이 좋으면 되는 겁니다. 혼자 사는 삶은 정말 괜찮은 선택이랍니다. 긍정 심리학에서는 실제로 노년기 독신들의 행복에 도움이 되기 위해 긍정적 표현, 글쓰기, 자기 보상 연습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긍정 심리학에서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노년기의 행복과 육체 건강, 인지 기능, 사회적 자산 사이에는 매우 긍정적이고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하지만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식이 추가되면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난다. 어떤 이들은 비록 신체 건강이 나빠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사회적 자산이 줄어도 여전히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이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년층에게 죽음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젊은 사람과 달리 나이 든 사람은 대부분 부모님의 죽음을 경험했고 친구나 형제 자매가 큰 병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목격한다. 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독신들은 죽음이 삶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이벤트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죽음을 조금은 덜 두려워했다. 그들은 죽음에 관해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늘 죽음에 관해 생각했지만 긍정적인 태도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은 확실히 달랐다. 다섯째, 친밀한 관계를 나눌 대안을 찾아라. 노년기의 독신에게는 특히 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화할 수 있는 기본 대상인 배우자나 자녀가 없기 때문에 친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바바라가 쓴 글을 보자. 그녀는 올해 68세로 남편과는 24년 전에 사별했다. 나는 항상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먼저 연락한다. 그러면 누군가와 약속을 잡을 수 있다. 이 방법은 언제나 효과적이다. 사람들에게 자주 연락하면 나도 좋고 사람들도 좋아한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우울해진다. 나는 65살에 은퇴한 후로 가능하면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한다. 정원을 가꾸고 여행을 다니고 요양원에서 열심히 자원봉사도 한다. 며칠 동안 내가 집에만 있으면 친구들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다. 물론 나도 그렇게 한다. 사회적 지원은 주변 친구나 확장된 의미의 가족, 지역 공동체 안에서도 찾을 수 있다. 더욱이 오늘날 노년기의 독신들은 기술을 사용해 지인들과는 물론이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도 소통을 나누며 사회적 자산의 혜택을 누린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든 사람들은 스마트폰, 인터넷, SNS 사용을 어려워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조사들을 보면 그들도 새로운 기술을 점점 더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노년기의 독신에게는 친구와 가족, 특히 젊은 세대와 소통할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 좋다. 또한 노년기의 독신은 가족의 의미를 기혼자들과 다르게 이해한다. 특히 친척 관계를 매우 중요시한다.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독신은 기혼자보다 넓은 의미의 가족에게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는 방법으로 노후를 대비했다. 특히 형제자매와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많았고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도 많았다. 지역 기반 공공 서비스는 노년기 독신들의 외로움을 줄이고 그들이 직면한 특수한 과제들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는데 대단히 중요하고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노인센터처럼 다양한 활동과 모임을 갖춘 공공 서비스는 비상시에 쉼터 역할을 하고 안정감을 제공한다. 더욱이 그런 곳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여섯째, 반려동물과 함께하라.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불안감과 우울감을 줄일 수 있다. 분노와 자해와 같은 부정적인 행동 패턴을 줄여주고 활동성을 높여주며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준다. 최근 밝혀지고 있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 애완동물을 키우는 긍정적 효과로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독신이나 노인의 단조로운 생활에 활력을 준다는 증거가 많다.
특히 개는 집 밖으로 나가 운동을 시켜야 하는 동물이라 그런 면에서 더 도움이 된다. 애완동물과 야외를 돌아다니면 사람들과 교류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아진다. 노년기의 독신은 은퇴한 경우가 많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이 특히 중요하다.